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16일을 공개합니다. 크러쉬,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서다. 2019년 12월 5일 가요계 음색 깡패 크러쉬가 새 앨범 From Midnight to Sunrise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크러쉬의 새 앨범이 발표되자마자 가요계에선 큰 논란이 일게 됩니다. 자, 구성부터 분위기까지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크러쉬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표절 논란이 된 것은 바로 크러쉬의 앨범 커버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침묵을 지키던 크러쉬는 본인의 SNS를 통해 중대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논란에 휩싸여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명을 해드려야 될지 저의 앨범 커버가 저 정도면은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 표정이 어둡잖아요. 일단은 뭐 급하게 좀 뭐 어떤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심각해야 돼, 우린. 자, 그럼 크러쉬가 어떤 해명을 했는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앨범 커버가 이렇게 논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너무 당황스럽고 구성이 달라요. 이게 구성이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 표절 논란이 된 대상은 다름 아닌 아이스크림 엑설런트 B였습니다. 자, 크러쉬의 앨범 커버 디자인을 보면요. 엑설런트 B 특유의 그 하늘색과 금색 사각형 포장지와 3열 종대로 된 배열까지 엑설런트 B와 아주 비슷한 느낌이었던 겁니다. 너무 똑같다. 그래서 센스력 뿜뿜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장난으로 크러쉬 이번 앨범 커버 표절인 듯이라며 유쾌한 표절 논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크러쉬도 이 표절 논란에 유쾌하게 응수했습니다. 얘는 그냥 맛있는 애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표절 논란에 엑셀둥절했던 아이스크림 회사에서도 뜻밖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아,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엑설런트 B 아이스크림 회사에서는요. 크러쉬의 앨범 인증샷을 올리면 사인 CD와 엑설런트 B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누리꾼들이 쏘아 올리고 크러쉬가 받아치며 엑설런트 B가 완벽하게 마무리한 유쾌한 표절 논란이었습니다. 대만 뮤직비디오 감독이 사과한 이유. 아이유 씨가 2017년도 4월에 발표한 4집 앨범 팔레트. 당시 25살이 된 아이유 씨의 이야기를 담은 진솔하고 자전적인 가사와 함께요. 몽환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도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뮤비 자체가 너무 스타일리시해. 아, 이 노래 진짜 좋아. 그런데 말이죠. 네. 3년 뒤 아이유 씨의 팔레트 뮤직비디오가 다시 이슈가 됐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지난 4월 대만의 인기 가수 겸 배우 더우더우의 신곡 가불가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는데요. 놀랍게도 아이유 씨의 팔레트 뮤직비디오를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수준으로 표절했던 겁니다. 에이! 아, 이게 너무한데? 너무 연출을 따라했네요. 그렇습니다. LP판이 돌아가는 연출부터 검정색 정장에 보라색 셔츠를 입은 스타일, 또 눈을 클로즈한 카메라 구도도 완도, 그리고 팔레트 속 스타일리쉬했던 인별 그림 컨셉의 CG와 잡지 커버 CG까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가불가의 뮤직비디오를 본 대만 누리꾼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건 표절이고 어설픈 카피다, 아이유 측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을지 생각도 못하는 건가 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쯤이면 그 가불가의 뮤직비디오 감독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입장 표명 없습니까? 뮤직비디오를 만든 다니엘 천 감독이 SNS를 통해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일로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작품을 참고했는데 그중에 팔레트가 있었습니다. 팔레트를 제작한 이래경 감독에게도 거듭 사과했다고 합니다. 몸으로 탈바꿈한 뮤직비디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뮤직비디오인데요. 일단 영상 먼저 보여드립니다. 나 너무 좋아, 이 노래.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간녀린 몸에 쏙
여러분 혹시 눈치 못 채셨나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원본에 중국이 표절한 광고 영상을 교차 편집한 버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다 뮤비를 광고로 뺏기냐. 아우.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에 교차 편집된 영상 속 장면의 정체는요. 2019년 7월 중국에서 공개된 패스트푸드 전문점 KFB의 신제품 음료 광고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현지에서 이 광고가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요. 광고 속 장면이 2018년에 발매된 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역시 중국 내에서 비판이 제기됐군요. 중국 내에도 블랙핑크 팬들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이제 국경을 초월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광고 속에서 칠판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속의 리사 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광고 속의 분홍색 바탕을 배경으로 커다란 체스판 위에 놓인 의자에 앉아 머리에 티아라를 쓴 여성의 모습. 그리고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속에서 같은 분홍색 배경의 체스판 위, 그리고 역시나 티아라를 쓰고 있는 블랙핑크 제니 씨의 모습. 배경 색깔이 일단 똑같기 때문에 진행했는데 어색함이 없었고요. 같은 뮤비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바로 이 장면. 광고 속의 여성이 체스판 앞에 앉아서 검은 말로 하얀 말을 쓰러뜨리는데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속에도 역시나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와 판박이인 광고 영상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요. 대놓고 표절하다니 국가 망신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중국 KFB 측에 광고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KFB는 표절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저 정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2019년 5월 일본의 유명 주간 앨범 차트에서 한 보이그룹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지 이건 아니잖아. 카피 그룹이 1위도 하고 세상 좋아졌네 그래. 이 그룹에 대한 전 세계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이죠. 일단 이 그룹의 이름에 담긴 아주 뜻깊은 의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룹을 제작한 일본의 모 대형 기획사는요. 보컬과 랩을 담당하는 멤버들이 따로 없어서 멤버들의 마이크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총알처럼 빠른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죠. 라며 아이돌 그룹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약간 네. 단어 이렇게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약자가 그대로 나오게? 자, 일단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돌의 그룹명은 벌리스틱 보이즈. 한국어로 해석하면 탄도 소년단입니다. 이게 약간 한국 같아. K-팝 느낌 나죠? 파워풀하죠. 탄도 소년단은 초창기 BTS처럼 힙합 음악을 내세웠다는 점. 또 지금까지 J-팝 아이돌들은 개개인의 실력보다는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중시해왔다면요. 탄도 소년단은 K-팝 아이돌들처럼 자신들의 가창력, 랩, 아크로바틱 안무 등의 실력파임을 강조한 컨셉이었죠. 잘 나가는 그룹을 좀 따라하는 거는 뭐 모든 산업 분야가 마찬가지니까. 오마주한다 칩시다. 예전에 마이클 잭슨 또 얼마나 많이 따라했어요. 근데 이름만 탄도소년단이 아니었어도 이야. 그러나 오히려 이런 논란이 말이죠. 노이즈 마케팅이 됐던 건지 2019년 5월 데뷔와 동시에 탄도 소년단은 일본 유명 주간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영광을 맛봤습니다. 본인도 놀랐을 것 같다. 야, K-팝만 잘 따라하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게 되네. 이러고. 하지만 그 인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BTS의 공식 너튜브 구독자 수는 무려 약 3,700만 명인데요. 반면 현재 탄도 소년단의 너튜브 구독자는 약 6만 명이었습니다. 한도가 아래로 떨어졌네요. 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밑으로 내려갔네요. 누군가를 표방해 화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면 절대 롱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 3월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그룹의 사진 2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같은 그룹, 같은 앨범의 뭐 다른 사진인가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차이나요. 그런가? 화려한 컬러의 꽃을 배경으로 파스텔 톤의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두 사진. 그런데 말입니다. 엄연히 다른 그룹이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2019년 11월 국내 걸그룹 아이즈원이 발표한 첫 번째 정규 앨범 블룸 아이즈의 티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지난 2월 13일 베트남 걸그룹 SGO48이 발렌타인 기념으로 공식 SNS에 공개한 화보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라만 바뀌었네. 그래서 베트남 현재 SGO48의 팬들마저도 이 사진들 아이즈원 사진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컨셉부터 의상까지 너무 비슷해 라며 표절 의혹을 베트남에서 제기했어요. 아니 이거는 너무 표절이라고 봐도 뭐. 레퍼런스가 아니죠, 저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화보는 시안이라는 게 있고 그걸 참조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요. 오상진 씨 말씀대로 우리 광고 찍을 때 현빈 씨 사진 우리 엄청 봅니다. 참고만 할 뿐이에요. 맨날 걸려 있어. 그런데 베트남의 SGO48 외에도 아시아 내에서 국내 걸그룹을 모방한 일명 모조 그룹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너튜브에 게재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한 뮤직비디오. 교복 컨셉의 의상과 칼군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소녀시대네. 정말 연식이 나오네요. 네. 여자친구? 그렇지. 이 영상은 중국의 6인조 걸그룹 AOS의 With You 뮤직비디오인데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자마자 국내 걸그룹 여자친구가 2015년 1월 발표한 시간을 달려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겁니다. 와, 했네. 테일러 스타일의 넥타이까지. 노래도 비슷한데? 교복 컨셉의 의상뿐만이 아니라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의 포인트 안무까지 그대로 복붙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똑같잖아. 좀 뭐야? 같은 거야? AOS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직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 비추천 클릭수가 당시 3,00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거듭 얘기를 해드리지만 모조 그룹이 생겨나는 건 어떻게 보면 K-팝의 높은 위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정말 복붙하는 거, 노력 없이 표절하는 거, 이건 아닌 거. 그렇죠. 보고 그대로 베끼는 건 쉽겠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선택의 최후는 결코 달콤하지 않을 겁니다.